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금태환 중지, 박태환 말고, 죄송합니다. 금태환 중지가 이제 70 71년인가, 한 50년 됐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닉슨 대통령 핑퐁 외교, 이제 그때 나온 건데, 오늘 제목을 일단 금태환 중지 뭐 이렇게 할까? 어 브레튼 우드 체제가 2차 대전 이후에 성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기워쓰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금융에 대한 것도 이제 시리즈로 이제 전 채널 같은 경우에 많이 찍었고, 이번 채널에 일부는 올렸죠. 뭐 케인즈 거를 올렸나 안 올렸나. 그리고 2008년 상황, 금융에 대해서. 그리고 시리즈로 찍을 때는 거의 시작점은 이탈리아, 베니치아, 그러니까 그 메디치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형태로 나온 네덜란드 17세기, 다음 18세기, 19세기에 거쳐서 영국의 패권, 그 다음 이제 19,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미 그때 그 가장 그 짱인이었던 미국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금태환, 어 조금 수정,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계속 수정해 가면서 지금 이제 브레튼 우즈가 체제로 진행을 해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금태환은 무너졌고, 금태환은 그 체제가 성립하고 나서 한 2, 30년 만에 무너지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저번 채널에서 어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음모론에 가까운 것들, 어떤 상상들, 유대인과 관련해서 로스차일드가에 대해서도, 로스차일드는 내가 그 금융 편에서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할 때 로스차일드를 했네. 유대인의 그 여러 가지 성격을 보느라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그 한 1년 전에 찍었던 거에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꼬마가 체중이 안 나가니까 이 교수형을 당하는데 30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서, 제발 그 유대 포로소에, 수용소에서 제발 저 아이를 빨리 죽여달라고 그 기도했던,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 편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면에는 또 유대인들의 또 현실적인 모습들이 또 미움을 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대 그 사회, 그러니까 어 역사를 통해서 현대에 걸쳐서 유대의 금융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다뤘던 것은 로스차일드 정도까지는 다뤘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음모론이 아니라. 그리고 현대의 그 이제 월가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한 그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오늘 얘기는 금태환 중지 그 시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브레튼 우드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저번 채널에랑 다른 것이, 이번 채널은 고2 수준 앞뒤가 아니라 고1 수준 앞뒤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들이랑 무관치는 않거든요. 다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을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리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뭐 배울 때, 아, 이런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실제로 대학에 가서 예를 들면은 뭐 물리학을 공부를 하든지 경제학을 공부를 하든지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세상에 대한 설명이 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하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연구자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그 오늘 바로 지금 찍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못 찍었거든요. 하현우 국카센 그 음방을 한 4시간 5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전날 하루 일단 비축해 놓고 에너지를 며칠 지금 옛날 영상 올리다가 지금 오늘 이제 찍는데, 자,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뭐 재미있는 얘기를 일단 풀어가면서 합시다. 알아야 될 개념들이 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금태환이라는 게 뭐고, 환율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자본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국내, 국외 이렇게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불 불확 불확정, 불완전이라고 하나? 정리. 그 삼각 간 국내 상황, 그리고 국제 상황, 그리고 자본 상황, 이것은 세계가 같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경제학자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나름 증명을 이제 해냈거든요. 왜냐면 그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이를테면은 국내의 경기, 국내의 경기는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쓰겠죠. 그리고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그게 변형이 되면서 금태환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변형이 되면서 환율도 이제 그 각각 쓰게 해요. 그 환율이 그 이렇게 안 돼. 환율이 고정됐던 때가 이제 한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하지만은 다 보호무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보호무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조금 정책 같은 거 과학기술 얘기할 때 많이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자국 내에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호무역이죠.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건 얘기 안 해야지. 정치적인 그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가 환율 가지고 조정을 해보려고 한 거죠. 수출 증대를 하려고 이제 엔화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엔화가 그래도 달러가 뭐 저기죠. 근데 엔화가 유로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그게 있거든요. 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본인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말하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IMF 같은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래도 얘기를 좀 그래도 풀어나가면서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 금융 가지고 미국한테 일단 잽도 안 되긴 하지만 달러에, 그러나 이제 국소적으로는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래도 고일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볼 수가 있죠. 뭐 고용 안정되는 것, 국내 상황에서 경제 성장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무역에서 경상수지가 안정이 되는 것. 지금 제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균형점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국내의 또 그 돈의 흐름이랑 관련이 돼서, 이를테면은 그 이자율이나
아까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디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연동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국제. 그 다음에 자본. 이 자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금융이라고 봐야죠. 금융적으로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완전 자유시장,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무리라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고수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대학교 이렇게 갈 때 자유무역 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출범을 하고 뭐 관세에 대한 그런 협정이 나오고 그다음 WTO 이런 게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금융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조금씩 기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구책들을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성립을 한 것은 2차 대전 직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모든 것은 그렇게 기워 쓰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는 진짜 글로벌로 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삐끗하면은 여기저기 파급 경제 불황이나 이런 거, 특히 대공황 때문이죠. 대공황. 2차 대전, 세계대전 자체도 공황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태환은 원래부터 쓰던 나라들이 있어요. 금태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을 가지고 가면은 돈을 준다는 거야. 뭔가 패권국이 각각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가 있었고, 또 뭐 페르시아가 있었고, 또 뭐 영국이 있었고, 또 미국이 있고, 이런 데가 이를테면은 기축통화를 발행을 하고, 대신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의 뭐 조절자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득을 전 세계에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 셈이에요. 화폐 발행을 많이 하면은. 대신에 금태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신에 가져오면은 내가 금으로 바꿔줄게. 이를테면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금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금 30g을 가져가면은 35달러를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런 것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개념들이라고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는 얘기를 좀 섞어서 하면은 71년도에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68년도에 제가 68년도 이후에 유럽의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들도 뭐 이번 채널에는 지금 많이는 안 올렸는데 저번 채널에 많이 올렸고 다운 받아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푸쿠고 들레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68혁명 이후에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새로운 혁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 오른쪽 왼쪽 중에서 왼쪽에 좀 속하는데 이게 소련이나 동구권 보니까는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 혁명이 그런 거시적인 혁명이 아니라 미시혁명, 그리고 문화혁명, 다양성의 존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민주적이지. 근데 그 시기가 68혁명도 어쨌든 혼란기잖아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륙에서 이제 그렇게 딱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프랑스의 대통령이 드골이었는데, 여러분 환치기 아시죠? 환치기 저는 싫어합니다, 되게. 저는 뭐 그런 특이성의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되게. 근데 이때 당시에 국내 정치 경제적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막 웅성거림, 그 혁명은 막 피해 혁명 그런 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게 있을 때 프랑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전 세기 쭉쭉 들어가도 영국이랑 늘 맞서요. 영국이랑 비슷하게 맞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영국이 이제 큰 격차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막 미국 독립 전쟁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영국이 미우니까. 역사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국내의 복잡한 상황을 뭔가 해보려고, 영국은 제가 말했듯이 이미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에, 한 세기 전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68혁명쯤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각국의 그 환율 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게 환칙인데, 환칙이 이게 지금 비속어, 은어 같은 거 같고, 뭐라고 해야 되지? 환거래 뭐 이래야 되나? 환칙이라고 할게요. 환칙인데, 환칙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 혼란스러움, 요거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벌충도 하고 맨날 미웠던 영국도 한번, 영국이 이제 그때 원래는 영국이 뭐랄까, 미국과 같은 위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영국도 한번 폭삭 하려고 이제 환치기를 하다 보니까는, 환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차익을 얻고 나서, 근데 그 즈음에 그 차익을 얻은 달러를 가지고 바로 바꾸면은, 금태환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시세차죠. 환치기 비슷하게 금과 달러의 시세차, 요거가 지금 제일 많이 나는데, 이때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삼국지 2를 하면은 쌀하고 금하고 바꿀 때 시세차를 이용해서 국력을 늘 이렇게 키웠거든요. 실제 세상에서는 저는 투기를 안 해요. 근데 삼국지 같은 데서는 하죠.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게임들 많이 있죠. 요즘 게임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조절해 가고 뭐 이렇게 키워 나가고 하는 게임들. 그게 굉장히 뭐 경제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금융적인 거고. 금융적인 게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되는 것들. 저는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자체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게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태안을 이제 계속 하니까는 미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이 그 이전까지 감당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가 이제 흥선대원군 그때 남북 전쟁이 미국에는 있었다고 했죠. 그때부터 해서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실 무기라든지 물자 팔아먹고 해가지고 이제 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면이 있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책 혹은 각각을 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개인으로서의,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것들,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해줘야, 혹평을 해야 되지만은, 이를테면은 세조라든지 태종이라든지 개인으로서 저는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형제고 뭐고 다 죽이고 조카고 뭐고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싫은데,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 때부터 해가지고 태평선대가 좀 이어지잖아요. 세종대왕이나 아니면은 세조 다음은 성종인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갑자기 국사 얘기가 나왔지? 내가 드골 얘기를 했고 금태환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근본이제, 일단 근본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근본이제와 금태환과 이제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근본이제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근본이제를 하고 금태환으로 이제 짱국가와 함께 같이 간다는 것, 브레튼 우드 체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무역을 할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소련이나 그때 당시에 소련이나 동구권은 브레튼 체제로 안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폭삭 망했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블록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복잡한 것은 그 이후에 브레튼 체제 이후에도 힘들 때마다 대공황은 주기적으로 계속 오고, 그리고 금융 공격 같은 게 이제 더 살벌해지고 이러면서 부분적으로 막 블록 경제 비슷하게 간단 말이죠. 지금의 유럽도 그렇고, 유럽의 보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근데 금태환을 하기 위해서는 금이 많이 있어야 돼. 근데 미국이 이제 19세기 영국의 18, 19세기가 영국의 세기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수월을 하면서 20세기가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의 3분의 2 이상을 이 미국에 다 있게 됐어. 그러니까 금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짱도 먹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왜 짱이니까 그냥 협조를 했을까가 아니라 짱나라의 그 질서 내에, 브레튼 우드 체제 내에 돼야 장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각각 그 들어갔던 나라들은 나름 좀 금이 있었어.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서 뭐 이제 뒤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좀 제한을 걸었지만은 배상금을 엄청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본이제로 가요. 그리고 그 배상금을 줬던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은 배상금 막 그 시기에 엄청나게 이제 1840년 아편전쟁 때부터 배상금을 엄청 물어줬기 때문에 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은을 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근본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금태환, 원래도 금태환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다 전시, 이제 세계전 때 전시에는 이제 그걸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자국 내에서는 일자리가 있고 국민소득이 그 GNP가 잘 나와야 되죠. 그 균형. 그리고 국제에서는 버는 것만 사실 좋은 건 아니야. 벌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는 0 되는 그 균형이 오히려 자국의 안정. 0이 안 되면은 만약에 너무 많이 팔았다. 막 그 아베노믹스에서 한 것처럼 수출을 잘하게 됐다. 그렇게 돼도 그게 어차피 들어오면은 국내에 환율, 물가, 이자율에 다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이 그 성장률이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외에 뭐랄까 국제 그렇게 되면은 또 파급이 되고. 왜냐하면은 금태환일 때는 글로벌이 어쨌든 거기에 그 체제 안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안에서 다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는 2008년 그 상황에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특히 북유럽 같은 데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경제 지각 변동이 있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국 국가가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사실은 브레튼 우즈라고도 볼 수 있어요. 패권을 잡기 위한 그 실질적인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가자. 어떤 공황이 됐건 어떤 금융 위기가 됐을 때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본위제를 쓰되, 브레튼 우즈 제재를 쓰되 어떤 필요한 시점에서 태환도 정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원래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 그러니까 각국이 필요한 시기에 전체적인 물결의 그 어떤 그 국가가 속한 지형이 전체적으로 막 물결 칠 때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얘들이 각각 환율 정책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조금씩 유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워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패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말하지 뭐 초이노믹스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환율을 일단 조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상 수준이 오면은 빠르게 다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수입이 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출이 늘 수도 있고, 그래서 환율을 조절을 해서 일단 방어를 한단 말이지. 방어를 하면은 이제 뭐 수입할 때 너무 비싸져 버리면은 내수를 좀 키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뭐랄까 좀 단순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만도 않죠. 다른 나라를 이제 국제적인 판에서는 다른 쪽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길을 틀 수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국이 최소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 안정성, 고용과 소득,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재정 정책으로 해요. 풀었다가 쪼았다가 긴축을 하기도 하고 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한 나라 입장이고, 외국과일 경우에는 무역.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환율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정환율제이고 근본위제일 때는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막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금융공격이나 공황에 취약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결국은 그것도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케인즈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수정되고 있지만은 많은 의견을 내거든요. 예,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케인즈가 그 이전에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수정자본주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금태환하고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이 되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국제화폐를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의 그 힘에 따라서 일단 됐고, 그리고 그것이 한 국가의 욕망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 전 세계 무역이나 금융이나 이런 흐름의 안정, 유동성, 이런 것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실제로 경제 현금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국제에서는 국제 무역 수지 요 부분에서는 환율을 각각이 자율적으로, 원래는 자율적으로 하지 않던 시기도 있단 말이죠. 고정 환율제일 때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벌써 반 시간 가까이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요런 그 사이에 각국의 그 화폐들이 휴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역사적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환율이랑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이랑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점차로 금융, 그러니까 자본도 금융이 막 공격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도 때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게 각 국가의 그 일정한 자율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바뀌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권과는 달리 이 수정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유연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는 지금 제가 되게 좀 전체적인 얘기를 주절주절 해놔가지고, 그리고 오랜만에 노동을 해야 된다, 며칠이 지났으니 하는데, 이거랑 관련된 걸 제가 링크를 좀 걸게요. 여기에다가 2008년 상황이나 케인즈는 제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올려서 여기에다 링크를 걸게요. 그때 예전에 찍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그 요약을 하자면은, 이 국내 그리고 국외 그리고 금융, 요 세 가지가 딱 맞춰서 하나의 시스템 가지고 굴러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 삼각형, 그 세 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현대로 오면서, 그리고 뭐 금태환도 사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렇게 태환을 요구를 하니까는 중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떤 68혁명 그 얘기 잠깐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판단 아니면 윤리적 판단, 이걸 떠나서 현실 세상은 어쨌든 그 패권 국가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지금 기축 통화국인 이 미국 달러,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속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망하거나 벗어나 있다가 그쪽으로 북한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중국도 그래도 그 체계 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00년인가 2000 몇 년 이내에 들어갔지? 어쨌든 그 들어가고 나서 급성장하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은 있었죠. 하얀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무슨 뭐가 차이가 있냐. 그리고 베트남,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해서 그쪽 체계로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주절주절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